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는 저희가 좀 영상을 좀 못 찍었지만 오늘은 이 책문이란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참 책을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녹화한 거는 7권째지만 한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고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 삶에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책이 삶에 도움이 될 때 저는 그게 진정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 책을 읽었는데 삶이 응용이 되지 않고 그냥 휘발성으로 지나간다면 놀이기구 타는 거랑 크게 과연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항상 여기로 기록을 하지만, 제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혹은 무언가를 이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책을 고르는 데에는 좀 미숙하지만 그런 거를 계속 노력해 보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문이란 책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책문이란 책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이제 과거 시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능과 같을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이 크게 그러니까 소가와 대가가 있는데, 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서삼경을 얘기하는 이제 그 생원, 그리고 이제 시와 서, 문장력을 판단하는 진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거를 소과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대과에서 순서를 정하는 왕이 내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결국 소과나 혹은 잡과, 이런 조선시로 따지면 그런 류의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이제 수제 중에 수제들만 모여서 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할 질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이, 그런 생각을 읽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세종이 했던 질문들이라든지 혹은 중종, 그리고 광해군, 명종, 이런 분들이 물어봤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게도,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틀을 나라를 잡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 그리고 중종도 이제 중종 방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을 했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어떤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방안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제시를, 그러니까 그 왕과 신하들이 같이 의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명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광해군도 이제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임진왜란 이후니까 어떻게 이 전란 이후의 나라를 전란 전에 혹은 세종대왕 시기만큼 부강하게 할 것인가를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더라는 것은 단순히 수학 영어를 잘 풀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회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고 변혁해서 다른 어떤 그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탁월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그 왕의 어떤 그러니까 대책보다도 왕이 지금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광해군이 지금 가장 나라가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임숙현이 냈을 때는 나라의 병은 왕이 곧 바로 당신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네가 지금 저희가 조선시대는 경연이 중요한데 경연을 제대로 이끌지 않고 있고, 혹은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숱하게 많이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폐위가 되고 이제 유배를 갈 때 많은 백성들이 도네비아라는 어떤 말이 있을 정도로, 광해군이 물론 전란 이후에 많은 국가적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의 고열을 짜냈다는 것을 물론 그게 이제
중종 뭐 그 인조 반정 같은 경우에 어떤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지만 그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됐다는 걸 보면은, 그리고 외척들, 그러니까 광해군의 이제 와이프 되는 분들의 어떤 외척들의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는 걸 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광해군이 그 당시에 물론 우리가 중립 외교를 통해서 뭐 명예이 후금을 위해서 이제 그 원병을 보내할 때 보내지만, 그거를 이제 후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어떤 중립 외교를 펼치지만, 사실 국내 내정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광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는 영화들과 매체들이 있지만, 이 책문을 봤을 때는 광해군이 그렇게 지금처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그날을 이끌려고 했던 군주였다는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광해군의 이미지와는 여기 책문들은 굉장히 다르다. 하지만 그 광해군도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정벌이냐 화친이냐 이런 어떤 외교관도 물어보긴 하고,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어떤 위기들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고 끊임없이 그 당시를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향성과 그리고 주어진 재무제표와 어떤 그 차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와닿는 바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답변하는 신하들의 많은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맥락 없이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석들을 이 책에도 담고 있지만, 그런 역사적 지식들과 나의 의견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떤 그 자신을 좀 낮추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겸손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의 그 어떤 그 언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대가 느낄 때 그걸 좀 더 높게 읽을 수 있으니까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광해군에서의 어떤 인생 무상, 사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보다도 그 어떤 섰다 그분말의 서글픔은 왜 그런가, 이게 석달 그분말의 서글픔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인 거, 12월 31일은 왜 서글프냐, 그러니까 왜 새해가 어린 날에는 되게 반가웠지만 그 이후에는 새해가 이렇게 왜 반갑지 않으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도 왕은 냈다. 그러니까 참 이 왕이라는 직책이 철학적인 고민들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고민들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 왕의 어떤 권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하나 같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첫째 장인데, 세종이 이제 물어보는데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원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도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도구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상황을 인지 않고 그 언어에 대한 틀에서만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곧 폐단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상문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배워서 그 법이 올바로 개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숙주가 말하는 언로를 열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정화시키지 말고 토론의 장을 옮겨야 하고, 이석경도 마찬가지로 기탈처럼 보잘것없는 의견, 그러니까 계속 이 법이 올바로 돼가고 있는지를 물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는 항상 질문의 학문이 있거든요. 어떤 대답의 학문,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투자를 어떤 기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면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는 어떤 기업은 하나의 법같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법을 가지고 유동성이 어떤 그 수많은 변동성에서 내가 운용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폐단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그 역사적에서도 그런 법들이 존재하고 그런 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슬기로운 왕들이 운영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올바른 법의 폐단을 고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항상 늘 고민하고 그게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공정한 인재를 등용하는 원칙에서 세종에서 어떻게 인재를 구할 것인가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인재를 구해야 하는 세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강희맹은 이제 단점을 취하고, 그러니까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인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인재마다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시대에는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말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부패한 관리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 부정부패한 관리가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요. 왜? 부정부패를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정부패한 관리를 잘 잡는다는 데는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인재를 쓸 때 좋은 점만 보고 그 좋은 점만 가지고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인재를 전체를 보는 거죠.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끌어올리느냐. 그게 이제 왕의 직접 주된 그 권리거든요. 투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마다는 다 좋은 기업은 없어요. 다 좋은 기업이면 삼성전자 사야 돼. 근데 삼성전자도 좋다고 보지만 이미 100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듯이 기업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변동성과 어떤 전략에 맞게 우리가 입각해서 기업을 다뤄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단지 좋은 인재가 있을 거라는 어떤 무지개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강희맹이 말한 건데, 세종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희맹이 그런 대책을 올렸고 그런 계속 경연이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광해군도 물론 뭐 지금과 같이 뭐 중립 외교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경연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광해군 입장에서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했냐면 임진왜란 때 그 대응을 못하는, 어쩌면 의병장들이 더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굳이 토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인재를 고루 써야지, 그 인재가 전쟁 상황에서 올바르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전란 이후에도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광해군 이후에 이제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는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권별도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질문 안에 답이 다 있는 건데, 쉬울 때는 어려움을, 시작할 때는 끝을, 그렇죠. 이게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전체를 끝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어떤 대변을 보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처먹고 뭐 술 엄청 마시고 그리고 막 기름진 거 마시면 당연히 대변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클린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맞는 의식주의 생활이 나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그게 곧 정치를 잘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도 항상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양쪽에 가능성을 두고, 나라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돈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양단을 내가 다 같이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정치고 투자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미 10배 이상 오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들을 제가 어떻게 양극단을 이용해서 잘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구간을 줬을 때 팔라고 하지만 그거는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까지 내가 간다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는지. 오늘은 저도 물론 꼭지까지 가지 않은 기업이죠. 10배가 가지 않은 기업이고 시세가 조금 아직 덜 났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기업을 샀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그 어떤 패밀리가 봤을 때 그거 말이 안 되는데? 네가 관려준 데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리스크 매니저먼트, 그러니까 운용 철학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에 입각한 저의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입각해서 리스크를 조절한다는 것이 진짜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13장이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이런 왕들의 고민들, 그리고 이 책도 짧진 않아요. 거의 한 500페이지 되는 가량의 책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조선 왕조가 어떤 왕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정말 이 왕들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네 몸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이 대학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이 조선시대와 어떤 왕들의 정치는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어떤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이들 왕들의 어떤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에는 이제 인생 무상이라는 광해군의 말이 있지만, 이 답변은 인생의 부싯돌처럼 짧기 때문에,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런 짧은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행복이란 무지개도 중간에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짧다고만 탓하지 말고 그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덕을 쌓아가서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느냐는 것은, 굉장히 인생 무상이라는 게 결국 상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목적이 없는 인생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린 너무 몰랐다는 거죠. 아직 역사에 대해서. 왜 근현대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역사라는 것도 특정인들이 보는 사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체말로 구라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고 그 팩트에 입각한 사관과 나의 사관을 같이 응용했을 때, 그게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이제 역사라는 E.H. 카의 그 말을 제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즘 또 새로운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날씨도 좀 더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